안녕하십니까, 윤주상입니다. 풍수지리 고전 가운데 금남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탈신공계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은 신의 공력을 빼앗아 천명을 바꾼다는 건데, 여기서 신의 공력이란 즉 명당의 혈처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터, 혹자는 사람의 행보와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은 터를 만나면 주어진 숙명에서 벗어나 삶의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딛고 또 살고 있는 땅, 하늘과 땅, 산과 하천이 모여 이루어진 터는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 선조는 땅의 기운에 따라 개인의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과연 정말일까요? 비밀의 문, 이번엔 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걸은 기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땅에는 신령스러운 영이 서려 있고 그 땅의 지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대인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마을에는 대기업 회장들의 상가가 12채나 있다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부자의 기운이 모인 곳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좋은 터를 만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터를 신경 써서 인생이 폈다는 한 남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의 디라포르라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남궁수라고 합니다. 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지하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한 3년 전에 터가 좋다는 현장을 제가 터고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분양을 했는데 정말 단순간에 이제 대박이 났거든요. 그걸 제가 간과하고 터가 안 좋다는 현장을 이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거기서 정말 안 좋은 현장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터를 신경 써서 뭐 재물이나 운수면에서 좋아진 경험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터가 좋다는 현장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현장이 정말 어려운 현장이었고, 다른 대행사에서는 뭐 들어가기 쉽지 않다, 분양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터 고사를 한번 지냈고요. 터 고사를 지내고 나서는 정말 순식간에 정말 운 좋게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가 현재 프리미엄이 한 1억 이상 지금 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많이 보시게 되셨죠. 근데 좋은 터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혹시 네.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통 제가 아시는 선생님한테 일단 조언을 구해봅니다. 사진상으로 먼저 위치랑 주소랑 찍어서 먼저 보내드리고, 터가 괜찮다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터 고사도 지내주시고 해서 좋은 현장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실수한 이후로부터 해서는 계속 현장 들어갈 때마다 터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터고사를 지내시는데 그 터고사는 누가 혹시 지내고 계실까요? 한 4년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만나 뵈었던 대구에 계시는 청강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이제 대구에서 정말 바쁘신데 간곡히 부탁드려서 여기 말레이시아 디라포르 현장도 터고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요청드렸고요. 기존에 계약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약 받으신 분들도 이 터고사를 통해서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청강 선생님한테 간곡히 요청드려서 오늘도 터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지은 아파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터 고사를 하려 한다는 남자, 비밀의 문도 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남궁수 씨에게 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오늘 터 고사도 맡았다는 인물, 이분이 바로 그 천광사입니다. 재산 같이 받으시고 이번에도 대박 쳐갖고 내가 이제
말레이시아 공사 대박 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터고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분을 이제 매너 사업할 적에 그 터를 좀 빌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터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터를 둘러갖고 산에서 이렇게 빌어줬는데 그 터에서 좀 재수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 이 터에 말레이시아에 그거 하는 걸 한다고 저한테 제기 왔을 적에 그 터 좀 좋은데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그때 좋은 걸 이제 해외 사업이다 보이겠네. 좋은 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멀리 서울까지 오게 된 거죠. 가가 하면 좋은데 말레이시아까지 갈 수 없는 여건이 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홍보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갖고 잘 되게끔 이 터에서라도 한번 운기를 땡겨보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북이 고향이면은 이북에 가갖고 본주에 토고사에 지내야 된다 하면 그 본주에서 토고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지? 없듯이 우주 만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동양에서 그리고 사진을 보고도 점사를 내는 사람도 있듯이 저 역시도 사진을 보고 그 터가 명당 터전이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왕이면은 이분이 한번 저랑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왕 지사 좋은 거 내랑 인연되는 사람들 좀 더 잘 되게끔 종교를 떠나갖고 한번 해보주이소 이래갖고 하게 되는 거죠. 터의 주인에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지내는 의뢰인 터고사. 터고사에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올리는 제사도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홍보관 곳곳을 다니며 복을 비는데요. 가정에서 유학 온다고 딸 자식 주고 아들 자식 주고 집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 오르겠다. 이거 둘러보이게는 공부방에 문이 벌쩍 열려가 있으니 사급의 길문 한번 열어보자 하시고 너 지킴이 없다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넓은 홍보관을 꼼꼼하게 살피다가 터고사를 부탁한 남궁수 씨에게 다가가는 천광사. 오방기를 뽑아보게 하는데요. 맑게 들었어요. 들어주고. 됐지. 이거는 밝혀주면 되겠지. 물 건너가가 돈 벌어준다 가신다.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갖고 그래도 이 터전에 거기다 생각하고 맞은 터전에 잘 받들어 놓고 나면은 좋은 소리 들리게 도와주구만. 다행히 오방기는 좋은 깃발이 나왔습니다. 재물을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터고사가 시작됩니다. 천광사와 일동은 부디 애군을 거두고 제복을 달라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데요. 어느덧 북소리가 멎고 기도를 마친 천광사가 다시 한번 오방기를 뽑게 합니다. 또다시 붉은색 기가 나왔는데요.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다 돌려주고 다 받들어서 똑같이 아까랑 네가 빨간 거 보러서 이렇게 내가 또 하얀 걸 주면 맑게 가라는 뜻이야. 봐라.
그간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터의 중요성을 몸소 체득한 남궁수 씨.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사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천광사가 이번에는 떡시루로 사슬을 세우는데요. 자, 과연 이것도 잘 세워질까요? 사슬이 무사히 잘 세워졌습니다. 이것 또한 좋은 징조죠. 터라는 것이 실제로 뜻한 바를 이루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궁수 씨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손님들이 한번 때를 볼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파트를 위한 터고 살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은가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고사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사도 잘 된 것 같고 말레이시아 이제 분양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앞으로 뭐 분양도 잘 되고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도 상당히 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터고사를 진행해주신 청광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청관 선생님 뭐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또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또 와주셔서 고사 지내주셔갖고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청관 선생님이 너무 또 잘 기원해 주셔서 이 현장 또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른 현장에서도 꼭 청관 선생님께 저희 현장 또 고사 또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뭐 바쁘신 와중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청관 선생님께 이제 고마운 말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날 대구에 있는 천광사의 신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한 신도의 터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좀 불행한 일을 겪는 가정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팔공산 굿당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그 터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는 게 있어갖고 거기 이제 가물이라든가 터전의 합의라든가 그리고 또 조상들 또 원혼이라든가 그런 걸 달래기 위해서 그래 하는 행사죠. 빗길을 뚫고 팔공산 굿당으로 이동하는 천광사. 오늘도 서울에서처럼 터를 위한 고사를 지내는 걸까요? 그 사연이 못내 궁금해집니다. 굿당에 도착하자마자 천광사는 제단부터 살피는데요. 이미 차려놓은 재물만 해도 규모가 꽤나 큽니다. 나는 일 좀 하라고 집안에 가운데 돌고 해갖고 했는데 여기에 돼지 한 마리까지 통째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번 굿이 과연 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굿을 위해 천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긴 시간을 바삐 움직이며 서두른 끝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때마침 차 한 대가 들어오고 내리는 사람을 천광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 굿을 부탁한 신도라고 하는데 그녀는 무슨 일로 터를 신경 쓰게 된 걸까요? 오늘 굿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터전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 의뢰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지연 씨. 최근 그녀의 가게에서 뜻하지 않게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터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전에 다른 데서 보고 여기 스님한테
다시 보러 갔을 적에는 쌤이 그 터에 운기도 안 좋고 사람이 다칠 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 터전 맞이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와갖고 보니 얼마 안 있다가 그 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다시 이 쌤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의뢰를 해갖고 오늘 이거 맞이하자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신도분한테 장사 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던데 혹시 어떤 경고였나요? 겉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돈줄이 막힌다든가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든가 그렇다 좀 빌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번 굿이 예. 안 좋은 터를 좀 좋게 변화시키는 굿인 건가요? 예, 어쨌든지 합의라 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합의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자연과의 인간과의 합의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인 터와의 합의. 그 터전에 안 좋은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터전 주소를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주소에 어쩌든지 복토로 만들어 달라고 비는 신령님 전에 그 터주의 터신한테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터신에게 굿을 올리는 건데요. 터의 중요성을 간과했기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믿는 신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굿이 그녀에겐 더없이 중요합니다. 다시 와갖고 일어나 보자고 이래저래 내 혼자 좋다고 차리는 그 터전에서 비극 참사가 벌어지니 아이고 소름도 돋았지만 어떻노? 이거 한다고 날 잡아놔 끼네. 그 터전에 손님이 들어오더나 안 들어오더나? 날 잡아놓고 들어왔어. 그렇지. 그게 바로 다 터전을 갖다 맞이하라고. 그래 드리는 그거단 말이야. 터전에서 좀 빌고 가고 좀 합의를 시켰더라면은 좀 더 나았을 거고 네가 이만큼 그거 차려놓고 돈에 골병이 안 들었다 이 말이라. 그거 차려놔놓고도 골병도 들고 시샘도 들어오고 네가 좀 많이 그래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그 객기가 말이야 내랑도 상관없는 연가단 말이라. 거기서 있다가 이제나 올라나 저제나 올라나 이리 기웃기웃 하는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 볼일보다 그 자리에서 비극 참사가 벌어졌는 거야. 그 사람 문제는 심장마비 아니 심장마비 뭐 헛개비가 썩 보이니 깜짝 놀라는 나무래 그대로 가버렸는 거야. 여기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나. 어쩌든지 오늘 이 정석에 물한 이북으로 만들어 놓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 우중 섞인 위로를 건네고는 다시는 이러한 악재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터를 다스리는 신에게 신도의 터를 보호해달라며 청하고 사슬을 세우는 것으로 굿은 마무리되는데요. 자, 과연 신도의 터에서 나쁜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저 이 굿을 통해서 터의 안녕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생님 이제 굿이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오늘 저 청강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우리 가정 밝혀주고 내 터전에 밝혀준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볼 적에는 아침에와 다르게 지금 들어서니까 끝나니까 마음도 한결 가볍고 몸과 마음이 올지게와 다르게 가볍습니다. 터는 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하셨듯이 우리는 옛날 옛적부터 선대에서 그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터락하는 건 집터도 중요하지만은 사후의 세계의 터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당 자리를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의 터전에 잘못 갔다 와갖고 살을 맞는다든가 주당이 걸린다든가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나쁜 터도 좋은 터로 바꿀 수 있나요? 100% 다 하면은 우리 무녀들이 뭐 떼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걸 많이 안 좋은 걸 좀 줄여가고
또 적은 걸 또 줄여가자는 뜻이고, 이 터의 인연과 나랑 합의를 시켜달라 하는 터주신에 대한 예를 갖추는 행위의 굿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라도 사람들이 좋은 터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지하가 합의가 드는 터가 있고, 누구는 1층이 맞는 터가 있고 2층이 맞는 터가 있습니다. 사람 사주에 따라서, 이게 음양오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 집 뒤로 물이 안 오른다, 대표적으로. 아니면은 내 집 뒤로 큰 건물이, 고층 건물이 없다. 그리고 내 앞으로 환하게 내 집 문을 열었을 적에 길이 뚫혀도 싹 뚫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물이 흐른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 같으면은 그 터전에 살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피와 살이 되어준 터.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은 터를 통해 운을 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운을 불러줄 터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모르고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알아서 손해볼 일 또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귀신을 볼 일은 극히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어두운 밤 흉가를 찾아가고는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음침한 흉가에 가면 귀신을 볼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흉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귀신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소 즐겨가는 장소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곳은 어딜까요? 연남동, 상수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등 단어만 들어도 활기가 느껴지는 그곳, 서울의 핫플레이스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 많기로 유명한 이 핫플레이스들이 다른 의미로도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바로 소름 끼치는 귀신들의 목격담이 줄을 잇는 심령 스폿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의 심령 스폿,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엔 귀신이 있는 걸까요? 비밀의 문과 함께 가보시죠. 6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 그 중에서도 젊음이 넘치는 거리 신촌은 귀신이나 심령 스폿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신촌의 한 영화관에 얽힌 괴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관객으로 간 사람은 물론 영화관에서 일을 했다는 직원까지 귀신을 봤다는 증언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처럼 괴담으로 악명 높은 신촌 M영화관, 이곳엔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가끔 귀신 얘기는 하지만 못 봤어요. 귀신을 보고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괴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무속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영화관은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건물만 보셨을 때 귀신이 좀 보이시나요? 귀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이제 특히 여기는 겉은 이렇게 겉은 화려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음할 것 같아요. 과연 무속인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일까요? 봐봐, 여기서 숨있잖아. 귀신들은 막 숨어있는 거 좋아해. 그냥 재미지게 인간들하고 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놀래켜주고 싶고, 화장실에도 갔다가 영화관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눕히는 귀신들이 너무 이제 얘네들이 어찌됐던 이 세계가 틀리잖아요. 이제 죽은 세계, 살아있는 세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한테는 조금 밟으시는 거죠. 제가 내리시죠.
평일 오전이라 아직은 한산한 영화관. 넓고 깨끗한 이곳에 귀신이 나타나리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도 가장 귀신 목격담이 많은 특정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귀신도 볼 겸 말이죠. 광고가 흘러나오는 사이 꼼꼼하게 관객석을 살펴본 구슬보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 둘, 비싼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번째 바로 밑에 조명, 마음이랍니다. 남자, 커트머리 하는 남자. 저 밑에는 남자. 자기네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춰. 춤도 추고 인기도 있네요. 아무도 없는 관객석. 하지만 구슬보살은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터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귀신의 놀이터야, 귀신의 놀이터.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를 않아. 다 이렇게 귀신들만 자기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데예요. 상현관 외에 다른 지점에서도 귀신이 보인다는데요. 의자들을 봐봐. 여기 있어. 제일 많이 앉아서 노는 거야. 반박을 하는 거지. 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제일 편한 거야. 섬뜩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구슬보살. 영화관 곳곳을 둘러본 우리는 귀신과 접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화관이야. 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사람들 많이 들어와? 사람들 많이 들어와 여기? 아, 그럼 사람들 안 들어와? 오, 이틀 전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구슬공주 비프다.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그 안에 영화관 안에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메리아스 입은 그런 군인도 아니고 깡패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자도 뒤로 이렇게 둘러쓰고 이런 양반이 여기 아무튼 대장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금방 여기 온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금방 여기 온 분들이 아니라 계속 여기 묵었던 분들. 안개처럼 흐느적 이렇게. 무서워? 보여 이렇게. 자,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확인해봐. 네. 방울아, 어때? 여기 지금 귀신 있지? 그느적 돌아? 그렇게 많아?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놔둘까? 지네들 길 가게 놔둬? 알겠어. 이게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 이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떠도는 거죠. 떠도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가 자기네들 왕중 유택인 거죠. 귀신 집성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귀신들은 절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정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귀신을 봤어요. 근데 그 귀신을 봐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 이상에는 이 귀신은 나한테 좋은 일을 주려고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귀신을 보고 놀래서 기절을 하고 죽을지언정 귀신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악의적인 귀신은 없다. 수많은 목격담과 함께 어쩐지 스산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더 공포스러웠던 괴담. 실제 귀신은 있지만 해를 끼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니 다행인데요. 혹시 M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된다면 구슬보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신촌에서 괴담으로 유명한 곳이 M영화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패밀리 레스토랑 또한 귀신 명소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머리가 길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증언들이 더 괴담을 소름 끼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 레스토랑에서 실제 귀신을 목격했다는 분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도 더 전쯤? 아무튼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안 들어가고 줄을 서 있어서 핀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나 해서 그냥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들어가더라고요. 그 마침 바로 다른 칸이 비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누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 옆칸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놓고 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귀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혹시 생김새가 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그때 그냥 흘낏 본 거라서 얼굴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고 긴 생머리였던 것만 기억나요. 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오 레스토랑 화장실 귀신. 과연 귀신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을까요? 괴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번에도 구슬보살이 나섰습니다. 진짜 목적은 귀신이지만 점심때이기도 하니 레스토랑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여기는 강해요. 양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보기에는 음침해 보여도 양기운. 왜냐면 여기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멋진 오빠들이 있어서 여기는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입장. 근데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가가 혹시 어디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그리고 카운터에. 카운터가 조용할 때 와서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식이고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놀래킴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다혈질. 괴담의 근원지인 여자 화장실에 가보는 구슬보살. 내부 촬영은 힘드니 그녀만 가서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귀신이 있을까요? 왜 여기 이 화장실에 계세요? 가시지 못하고 여기서 이별을 하셨어요? 이별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한테. 아, 사랑을 못 이루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깨줄 사람들한테만. 네, 알겠습니다. 한참 뒤 구슬보살이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편안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화장실은 귀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죠. 지금도. 특히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나처럼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들어가니까 방해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확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긴 머리에 까만 머리예요. 검정색 머리에 긴 머리에 원피스가 이 여자가 3개가 있어요. 검정색, 하얀색, 빨간색. 제가 보기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을 못 이루어서 여기에서 만났다거나 여기가 지금 카페인가 뭔가 여기서 만났다거나 뭐 했다가 헤어져가지고 서로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못 잊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남자랑 그렇게 뭐 키스 씬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짠해요.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오 패밀리 레스토랑 화장실 귀신.
물론 믿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개인의 선택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구슬보살. 아직 우리가 가봐야 할 심령 스폿이 한 군데 더 있기 때문인데요. 괴담이 들끓는 서울의 심령 스폿. 다음 행선지는 바로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하면 곧바로 연극을 떠올릴 정도로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이곳이 심령 스폿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배우 조정석 씨도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부터 청와대까지. 2005년도 때인데요. 제가 뮤지컬 그리스라는 작품을 할 때 장소는 아트센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낮 공연을 끝나고 저녁 공연 기다리면서 그 무대 뒤에서 좀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알고 봤더니 센터에 그 맨 처음 저기 청소하고 그거 지을 때 그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실제로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저희 뮤지컬 그 잡지에도 실렸었어요. 그 외에도 대학로 공연장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목격담은 아주 많은데요. 공연 관람객, 배우들, 스태프들 할 것 없이 귀신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공연장에서 말이죠. 여자 귀신이 출몰한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옛날부터. 네,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귀신 출몰 얘기가 끊이질 않는 D극장. 과거 D극장에서 괴이한 경험을 했다는 한 제보자와 구슬보살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대학로에서 어떠한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예전에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여자가 막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혹시나 싶어서 뒤를 이렇게 둘러보면 다들 그게 집중하고 있고, 근데 무슨 환청같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막 쎄한 느낌? 그리고 막 멀쩡하던 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이게 아무튼 거긴 되게 이상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더 무섭죠. 네, 그래서 진짜 거기는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제보자가 기이한 체험을 했다는 D극장. 구슬보살의 눈에는 그곳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궁금합니다. D극장은 한여름에도 이상하리만치 서늘했다고 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터도 좋지 않고 악질인 영가들이 있는 곳이라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구슬보살이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을 살펴보는데요. 그럼 어디다 숨겼을까? 알았어, 수도 없어. 어디다 숨겼을까? 그러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 화장실인가? 다시 한번 해볼까? 반짝자. 여기야. 어머, 여기 난리 났어. 그냥 막 돌아. 파장 돌듯이. 아, 여긴 덜 하나? 불 꺼졌다고 했다는 거 보이죠? 응. 그러면 원이 많은 건지 한이 많은 건지. 더워. 나도 막 땀나. 미안해요. 침범해서. 자기네 거 침범했다고. 소리 들으셨나요? 침범했다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여기도 막장 드라마네. 좋다. 야, 오라 시켰는데 왜 안 나오냐? 어머.
자살해 죽은 사람 없을까요? 여기 떨어져 죽었어요. 시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이거 주먹피들끼리 싸움하는 데야. 가자. 무서워. 신의 길을 걷는 무속인에게도 견디기 힘든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어찌됐든 불빛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밑에는 아예 전멸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들이 숨어들 데가 어디냐? 전멸 상태. 어두운 곳.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력 다툼. 세력 다툼으로 서로가 이거를 가지려고 우리 흔히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거 많듯이 뭐 죽이고 하듯이 그런 터. 여기는 그런 터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많이 희생됐을 거고 남자들도 많이 희생됐다. 극장? 무대?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더 심하게 보셨어요. 거기는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거기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밑에 중간쯤에 허리가 꺾어져서 죽은 귀신. 정말 무서워. 피 막 흘리고 있나. 공연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대학로 귀신들. 무속인의 입을 통해 들은 내용은 괴담만큼이나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아까 거기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는 사랑을 못 이뤘잖아. 사랑을 못 이뤘기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픈데. 제일 가슴 아프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그리고 신초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나서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같고 그다음 여기 향단이가 너무 불쌍한 거지. 이렇게 꼭 하고 계단 그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졌잖아 안에서. 귀신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많은 데서는 활동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침한 곳에서는 자기네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음침한 데로 많이 몰리게 돼 있죠. 이런 도심 속에 귀신이나 괴담 같은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절대 귀신은 해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귀신을 보면 사람이 기절을 하지 귀신은 먼저 다가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해칠 일은 없다. 우리가 산에 기도를 가도요. 차라리 인간이 무섭지 사람은 무섭지가 않다. 아니 귀신은 무섭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무조건 나타나고 괴담이 있다고 해서 뭐 막 누구를 막 없애려고 죽이려고 너 이리 와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으스스한 도시 괴담들. 구슬보살과 함께 잠시나마 그 실체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직접 귀신을 눈으로 본 무속인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라며 무서워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0년) 전쯤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빨간 일기장 유행.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 일기장에 적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이게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죽게 된다는 내용의 일본 영화 데스노트를 흉내낸 일기장이었다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인기리에 팔렸다는 뉴스가 조금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슴속에 자라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갖게 되는데요. 자, 만약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번 비밀의 문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その呪いにかかっている私の呪いを解いて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행하는 저주. 오랜 역사만큼이나 저주의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바로 저주 인형을 사용한 저주인데요. 조선시대 장혜빈이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인현황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몇 년 전에도 저주 인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발견됐다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은 저주 인형이라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최근에도 다양한 저주 인형들이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 인형은 정말로 저주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저주를 당하는 건 더더욱 끔찍한 일일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한 2년 전쯤에 동창생이 저한테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주를 당한 윤경 씨와 저주를 건 친구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일들로 삐걱거리며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성적 문제부터 취업 준비, 하다못해 남자친구까지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없었으면은 연락처조차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너 주변에 너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랑 그렇게 앙숙이었던 친구가 떠올라서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근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설마 했지만 혹시나 싶어 직접 동창을 만나 따져 물어본 결과 친구는 실제로 저주 인형을 사용해 윤경 씨에게 저주를 건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경 씨의 이름을 붙인 저주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윤경 씨가 잘못되길 빌었다는 동창. 아무리 그래도 친구에게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소름 끼치고 그 저주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잘못됐으면 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후로 그 친구랑은 좀 연락하고 지내나요? 아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그때 이후로는 연락 안 해요. 피디님 같으면 연락하고 싶겠어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어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저주 인형. 이 저주 인형을 이용하면 정말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걸까? 의문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인천의 유명한 만신인 월명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주 인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주 인형 아시잖아요. 그거를 무속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나 이런 인형을 그 뭐 저주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쓰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쓰는 거는 그런 이제 액맥이나 이렇게 좀 뭐 막아주거나 그 망제가 뭐를 할 때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한을 풀어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평들이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니까 안 좋은 데 쓰는 걸로 아는데 절대 아니야. 좋은 데 쓰는 거야 그게. 그러면 지푸라기 인형이라고 해서 다 저주 인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넣고 이름을 쓰면 정말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효력이 있나요? 절대 그러진 않아. 그런 거를 해서 손톱 발톱 다 이런 거는
손톱 잘라서 뭐 해주고 머리카락 잘라서 뭐 해주고 하는 거는 모든 안 좋은 거를 액매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손톱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건 뭐 머리카락 넣고 손톱 갖다 집어넣고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죽게? 이게 결국은 끝에 가서 누가 잘못되는 거야?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 죄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벌전이 떨어지게 돼 있어. 월명사에게 저주 인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문득 생각난 저주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대에서 발견된 한 인형의 사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보기만 해도 저주가 걸린다는 저주 인형이라며 무서워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저주에 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우선 월명사에게 홍대 저주 인형의 사진을 보여주어 봤는데요. 그녀의 의견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어디 누구를 향하여 누구네 집 근방에다가 그 길목에 하는 거는 이거 보면 놀랄 거냐.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집에 그 근방에다가 길에다가 이런 저기를 한 것 같아. 선생님 보시기엔 저주 인형인 거 그렇지. 그런 저주 인형을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저주가 걸릴 수가 있나요? 보기만 해도 걸릴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인형이란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는 좀 상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지. 잘못하다 운 나쁘면. 그렇지. 그러면 이 마법에 뭐에 걸린 거 모양. 이상한 행동 안 하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 하는 거고 어른한테 주더라도 그 막 귀신처럼 귀신들이 보듯이 옆 눈으로 막 향하면서 막 이런 저기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프다고만 생각 안 하지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데 썼을 것 같아. 어느 집에 옥상에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 이제 해서 이제 막 뭐 난방도 입히고 마이도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남의 집 옥상에 있었던 거야. 누가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해서 그 집이 잘못되라고 한 게 아니라 비방을 하기 위해서 아마 던졌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아팠던 거야. 아팠어. 그러니까 그 집에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으니까 골로 떨어졌겠지. 그래갖고서 막 못 일어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뭐가 저기 한지 나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야 너네 집에 그 뭐 암만 이러저러한 게 거기다 너하고 왼수 진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왼수 질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우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르다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 옥상 올라왔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봤을 때는 기절했겠지. 못 보고 있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아파서 병원 갈 힘도 없다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얼른 이제 잠깐 뭐 준비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둘러내서 그거 들고 나와서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오시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거리,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넓은 데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가시오 하고 이제 거기서 풀어서 딱 던지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귀에서 뭐가 이게 뭐 바람 이게 어디 산에 높은 데 가면 이게 막히잖아. 막히다가 좀 내려오면 거기 그 고지대 내려오면 이게 픽 하고 터지듯이 그런 걸 느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막걸리 뿌려서 다 뿌려서 저기를 했는데 아유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누구를 비방하느라 해가지고 여기 떨어졌나 해가지고 해서 보냈지. 그래 그러고 나니까는 착 귀에서 착 바람 나더지. 인형의 위해를 가해 상대에게도 같은 재액을 내려준다는 저주 인형. 이 저주 인형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다는 사례자와 월명사의 상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뭐가 힘들어서 왔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분께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너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을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럼 그거 그만두지 왜? 그만두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지금 어디 이직하기에도 사실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견뎌보고 있는데 이게 막 직장 그분이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이신데 한 번은 외근 나가는데 이제 저랑 실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계신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실장님이 이제는 먼저 내리시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대표님 운전을 하시고 대표님께서 실장님 내리셨으니까 그 앞자리로 넘어와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운전하시면 약간 깜빡 졸음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사실 실장님 내렸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제가 또 앉는 것도 사실 좀 깨름직한 게 대표님께서 가끔 좀 피곤하시고 그러면 야, 손 주물러봐, 어깨 주물러봐 이런 걸 너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또 앞자리로 가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약간의 거부 의사를 말했거든요. 죄송한데 뒤에서 대표님께서 좀 힘드시거나 졸리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뒤에서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너는 사회생활 그따위로 하냐고 너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갑자기 한 200km? 갑자기 막 달리시는 거예요. 차를 막 달리는 거야.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욕 잘 안 듣는데 대표님이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2년 전년 씨발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내뱉으시는 거예요. 아니 직원한테 그런 욕을 해? 네. 막 상사로서는 상사감이 안 되네. 네. 근데 우리 선영이를 보니까 네. 그 사람이 믿고 죽이고 싶고 진짜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저기 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나쁘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 본인은 지금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이제 이가 갈릴 거 아니야.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 그 자체를 본인이 우리 선영 씨가 이 사람을 진짜 어떻게든지 좀 내가 좀 뭔가 좀 복수하고 싶고 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막 그렇지. 치가 떨리니까. 너무 무시당하고. 그쵸. 그런데 이게 있어. 그 사람한테 왼손을 갚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영 씨가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뭐 나이가 있어서 뭐 직장을 못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이동수는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저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나쁘게 해서 그 사람 정말 저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감이 있지.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안 해. 진짜 죽이고 싶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선영 씨도 안 좋고 이 제자가 만약에 저기를 한다 해도 제자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저기를 하고 그래도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만 잘 참고 있다가 좋은 자리 나면 그때 이렇게 해서 좀 이동을 해도 괜찮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우리 선현 씨가 못난 게 아니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누구 상사 하나 때문에 내가 놀릴 수는 없잖아. 그 상사가 나를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하고 너는 없어도 돼 있어도 돼 하는 양 막 대하는 거는 상사가 부족한 게 때문에 한 거지 절대 그게 아니야. 이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했거든요. 못 사실. 하지. 왜냐면 남들이 보기 사회생활 되게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선영 씨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그래도 저주는 안 되겠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내가 어떻게 쓰다듬어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회사를 이제 옮기고 나서 편해지면 그 편해지는 모습을 다 보고 싶어. 한번 올 수 있지?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선생님께서 그래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이동수가 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라도 그냥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좀 견뎌보려고. 걱정 안 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은 내가 꼭 볼 거야. 한번 와. 네, 정리되거나 마무리되면은 꼭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월명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상담 받기 전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담 받고 나니까 꼭 저주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안 좋은 영향까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동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견뎌보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주 인형으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저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너무 내가 이유 없는 걸 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 강아지 취급하듯 놀이개감으로 이런 그 자체들은 있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맘 먹고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사라지고 이쁨이 오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래 너라는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고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회사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나 능력 있어. 진짜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러면 안 좋은 일만 생겨.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그게 거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상대가 나쁜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을 좀 열고 조금 이렇게 누르고 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해서.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저주는 병아리와 같아서 늘 둥지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인형으로 만들고 부적을 붙여 저주한다면 그 화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 노벨상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정성을 담은 연구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들 중에 저주 인형이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는데요. 온라인 저주 인형이 상사의 이름을 지어주고 몇 분 동안 이 인형을 공격하도록 했더니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됐고 상사에 대한 보복 감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라는 걸 유념하셔야 될 듯합니다.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리진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